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요, 조금 색다른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공모주 투자에 관한 주제로 증시 토크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하게 공모주에 관한 이야기만 하면, 러펀드의 증시 토크가 아니죠. 자, 공모주에 관련해서, 자, 공모를 해서 신규 상장이 되면 신규 상장주가 됩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 그래서 공모주 투자의 특징과 그리고 신규주의 특징을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자, 공모주 투자와 신규 상장주의 특징. 오늘 증시 토크 주제로 잡았습니다. 자, 뭐 시황이 아니고 좀 뭐랄까 가치 투자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공모주 이야기로 조금은 의아합니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보통 이렇게 갑자기 좀 색다른 주제가 나올 때는 그 전날에 제가 지인들과 이야기를 할 때 저 이야기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아는 지인이 어떤 공모주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오늘 한번 증시 토크로 한번 우리 시청자님들께도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는요, 조금 또 의아한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뒤에 배경을 보시면은 새신랑 새신부 결혼식의 모습입니다. 자, 왜 이 사진을 뒷 배경으로 깔았느냐? 왜냐하면요, 신규 상장 주식, 신규 공모 주식, 이 신규 주식들은요, 결혼식 당일에 신랑 신부처럼 가장 아름다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공모 전후, 갑자기 후자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공모 전후, 직전, 직후가 신규 상장주는 가장 아름다워요. 마치 결혼식 날 신랑 신부처럼 말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 드리느냐?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뒤에 이야기 드릴 여러 가지 내용들과 많은 부분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거래소에서 제시하는 허들을 넘어가야 되겠죠? 기준들을 맞춰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장 주식들이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들이 일단 최소한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혹은 기준을 넘어섰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통과되기 위해서 약간의 재무제표 마사지 꼭 들어갑니다. 마사지, 재무제표 마사지 하니까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보수적인 회계를 했던 회사다 그러면요, 조금 이제 융통성을 넓혀서 완화적 회계, 이익을 잡을 게 있으면 좀 미리 땡겨 오거나, 자산가치 평가할 때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조금 이제 뭐 시가나 조금 높은 가격으로 평가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산가치도 키우고 매출이나 이익 부분도 미리 땡겨와서 상장 요건에 맞는 그러한 기준에 맞도록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다고 해서 이게 뭐 그 분식회계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뭐랄까 약간은 이제 분식과 매우 보수적인 회계에 그 영역을 둔다면요, 약간은 보수적 회계에서 거리가 많이 멀어져서 분식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 완화적 회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상장을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그 직후에는 실적이 다시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모가 결정된 그 전후에 실적이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그 즈음에 또 회사가 실적이나 재무제표만으로 이야기하지 않죠. 비전을 엄청나게 제시를 합니다. 비전. 와, 우리 회사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믿어주십시오. 마치 국회의원들처럼 위대한 국민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개그 프로에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처럼
신규 상장 주식들은 이러한 준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조금 안쓰럽게 재무제표나 실적이 흘러가는 경우가 타반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공모 투자 입장에서는 공모 물량을 받고 상장 당일에 매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상장된 이후에도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이제 상장 후에 김이 빠집니다. 뭐 상장 직전에 샀던 사람들이 공모도 전에 훨씬 옛날 주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량이 매도 물량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분기 실적 이게 착착 나올 때마다 이상하게 비전과 다르게 실망스러운 실적, 완화적 회계에서 정상 회계, 보수적 회계 쪽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주가가 힘없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후 상장 당일에 매도하는 것이 좋은 수익률 측면에서는 효율적인데요. 그 관련해 가지고 제가 저의 책, 저 은근히 책 많이 썼습니다. 부족한 연봉 주식으로 채워라. 여기 이쁜 캐릭터도 이렇게 있죠. 요 책에 6장에서 자, 상장 주식을 공모가에 매입을 해서 자, 상장한 날 당일 시가에 팔았을 때 파란색 막대, 그리고 빨간색 막대는 종가에 매도했을 때 그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평균 수익률이 어땠는지. 그랬더니요, 2009년부터 해서 2013년 4월까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 초반대에서 40%까지 뭐 대략 평균적으로 한 30%대 에어리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공모가 대비 수익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와, 깜놀이죠. 와, 여기 일단은 눈이 반짝반짝 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이제 제가 책 쓴 때니까 좀 예전 자료죠. 자, 오늘 글 쓰기에 앞서서 2018년 연초부터 해서 최근까지 공모로 상장된 주식들의 등락률 추이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일단 이 두 개 블록으로 나눌게요. 자, 왼쪽 블록은요, 공모가 대비해서 시초가의 수익률, 그리고 공모가 대비해서 종가 수익률. 요 왼쪽에 두 블록은 그렇습니다. 시초가에 팔고 종가에 팔고 이랬던 겁니다. 자, 수익률을 봤더니 30%대로 앞서 언급드렸던 2009년부터 해서 2013년 사이에 있었던 수익률하고 얼추 비슷해요. 승률도 지금 요 75.3으로 나와 있는 게 승률인데, 요 승률도 4종목 중에 3종목은 수익이 날 정도로 확률이 높습니다. 앞서서 언급드렸던 자, 2009년부터 해서 2013년 요 시기 때도요, 승률이 70%가 넘었습니다. 공모가에서 사서 상장 당일 시가에 팔든 종가에 팔든 제법 높은 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자, 상장한 이후에 시초가 대비해서 오늘 3월 15일 현재까지 등락률을 조사를 해봤어요. 2018년 연초부터 최근까지 상장한 종목들을요. 그랬더니 평균 수익률이 3.4% 정도가 나옵니다. 뭐 좋다면 좋고 나쁘다면 나쁘다고 볼 수 있지만 뭔가 좀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상장하면 뭔가 비전이 있고 엄청난 기대감 속에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냥 제자리 걸음이니까요. 더 문제는 승률이 40%. 10종목 중에 4종목만 상승했고 6종목은 하락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 평균 수익률 중에 평균 수익률이 플러스가 나온 거는 한두 종목이 엄청난 수익률이었기 때문에 평균치가 높았을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근데 자료를 쭉 조사해 봤더니
상장하고 최근 며칠 안 된 거, 예, 이런 종목들은 수익률이 괜찮아요. 왜냐하면 공모하고 상장했을 때 그 기세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 기대치가 좀 더 반영되는 그런 경향도 일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예, 공모 주식을 그 초반에, 예, 매매해서 거기서 단타 수익을 만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래량도 많고, 그리고 기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단타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 상장된 종목을 빼고 6개월 이상 된, 상장하고 6개월 이상 된 종목들의 상장일 시초가 대비 오늘 현재가까지의 수익률을 추적해 봤더니 마이너스 8.7%로 낮아집니다. 승률은 28%로 크게 낮아졌어요. 즉 앞서 언급드렸던 제 이야기처럼 결혼식에서의 신랑 신부처럼 공모 전후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 주가가 좀 실망, 예, 또는 실적이 실망스럽게 흘러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떤 종목은 상장 후에도 뭐 쭉쭉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예, 꺾이면, 예, 좀 매도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이 공모주 같은 경우 매매 테크닉 중에 좀 액티브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상장 당일에 매매하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기세가 좀 더 상승을 했다 그러면 가지고 있다가, 예, 상장한 날의 시가 내지 종가를 하향 이탈하면 그때 매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뭐 오늘 팁이 제법 여러 가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성공하면 엄청난 수익률이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예전에는 뭐 100대 1, 뭐 몇백 대 1 그러면 막 엄청났는데, 요즘은 1000대 1이 넘어가는 경우도 흔해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평균 수익률이 한 30%대에 승률이 75%였으니까 한 번 매매 기대 수익률이 한 22.5%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공모에 투자해서 물량을 다 받았다면 저수익률을 그대로 향유할 수 있겠지만, 1000대 1이다 그렇다면요, 이걸 1000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0.0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0.0225%. 오, 크게 낮아져요. 1000대 1 같은 경우에는. 좀 아찔하죠? 예. 그래서 그 공모주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많이 쓰세요. 그래서 공모주 관련한 대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이자분도 감안을 해서 과거와는 다르게 자금에 관한 체계적인 그 스케줄이라든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주 참여 후에 회수, 그리고 다시 참여하는 이러한 과정을 체계화하면서 대수의 법칙, 예, 매매 횟수를, 이 경우의 수를 크게 늘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1년의 은행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지, 한 번의 케이스로 승부를 본다 그러면 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옛날 옛적 한 십몇 년 전에 비하면, 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신규 상장 공모주는 공모 전후가 가장 아름답다. 예, 그래서 그때가 가장 높은 실적과 그때가 가장 높은 주가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래 들고 갈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가치 투자 관점에서 보자면요, 1년 이내에 신규 상장된 주식은 재무제표가 마사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의심의 눈으로 샥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상장된 후에 실적이 꺾이거나 여러 가지 좀 심한 경우에는 분식회계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투자 종목을 발굴할 때 1년 이내 종목이다 그러면 일단은 제외하고 보시는 것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공모주를 받고 첫날 매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자, 그리고 매도 후에 공모주 투자를 계속 하실 분은 새로운 공모주를 탐색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요 자료는요, 한국거래소에 카인드라는 공시 페이지가 있어요. KIND 검색 거기 들어가시면은 IPO 메뉴가 아예 따로 있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은 예전 공모가 경쟁률 이런 거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은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엑셀로도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 앞서 만들어 드린 자료들 다 거기서 다운받아서 엑셀로 정리한 걸 다운받아서 조금 로 데이터를 좀 가공해서 분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거에 비해서 경쟁률이 너무 높아요. 경쟁률. 자, 공모 자금을 그냥 무턱대고 투자하셨다가는 물량 자체도 받기가 힘들 수도 있고, 우연치 않게 물량을 많이 받았다? 그럼 경쟁률이 낮다는 얘기인데, 경쟁률이 낮으면은 고평가 정도가 또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좀 많이 체계화 되어서 관리하실 필요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은행이자의 두세 배 정도 수익률을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좀 공이 많이 들어갑니다. 옛날에 한 2000년대 초중반만 해도 대충 공모주 투자해도 2배, 3배씩 벌으신 분들 많았는데 요즘은 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관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죠. 참여자가 많아지면 먹을 수 있는 풀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공모주 시장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먹을 게 적어졌다. 그래서 어제 제 지인과의 대화는 공모 주식 받으면 냉큼 팔아라. 그리고 그 팔아서 수익 난 거는 나한테 맛있는 거를 사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아이고, 마지막 좀 재밌게 끝났죠. 자, 오늘 러펀드의 증시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주말 편안히 보내시고요. 그리고 주말에 우리 시청자님들, 저를 그리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재테크 영상 하나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재미있게 보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주에도 증시 토크 좋은 주제로 힘차게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